물론 제가 성공팔이를 사기라고 하는 거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띄었다는 거죠. 일부. 이 성공팔이라는 게 금액은 작고 숫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기는 금액은 크고 피해자 숫자는 적은 형태가 있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다들 뭐 소액이라서 피해 금액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개인이 선임해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저도 흑자일스님의 구독자였고 오랜 시청자였고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봤었던 그 유튜버 중에 가장 많이 봤었던 유튜버였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감정적으로 좀 했던 부분들 흑자일스님의 과거 그러니까 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든 그 어린 시절 보냈는데 흑자일스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분과 이제 어린 시절 힘든 시절을 보냈던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저도 많이 와닿고 동질감이 형성됐고 제가 아까 제 어린 시절 말했던 것처럼 흑자일스님도 카메라 앞에서 되게 담담하게 말하시거든요. 그게 되게 저가 끌리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감정적인 것들을 토로할 때 되게 제3자가 그걸 묘사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일단 되게 정말 힘든 시절을 겪었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힘든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나랑 비슷했구나. 그리고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재미와 감동이 동시에 있는 채널이었어서 오랫동안 구독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도 있고요. 리차드 돈킨스의 만들어진 신,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뭐 3등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책이 이제 무신론 혹은 중세 종교 시대에 대한 비판들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창하게 말하면 근대 철학이죠. 이게 좀 복잡하게 말하면 근대 철학, 뭐 니체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말하면 합리적인 사고, 합리성, 이성의 시대에서 바라보는 중세 종교사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이 제가 대학생 때 공부했던 가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겪고 그 무신론에 대한 중세 종교사에 대한 비판을 체화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매료됐었던 시점이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 이제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게 된 시점에 대학을 입학하게 됐고 거기서 공부했었던 이성주의, 합리성, 합리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진 상태로 유튜브판에 들어갔더니 어떤 중세 시대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 딱 들어갔더니 중세 시대의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인기를 얻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속이고 있고 선동하고 있고 실제로 20, 30대의 젊은 분들이 그거에 되게 호응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가치관은 저랑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흑자일스님과의 분쟁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호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참전하게 된 계기는 자신이 신이다, 니체 환생이다 이렇게 종교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뭔가 우리가 증거주의,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하는 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주장을 할 때 뭔가 이제 근거 없이 그런 행동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좀 비판을 해봐도 되겠다. 이 사람을 비판하면서 내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을 비판하는 게 내가 세웠던 가치와 맞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용호수님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전문적인 분야도 아니면서 왜 그 얘기를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이성주의, 합리주의 사회는 점점 전문화되고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분야가 생기고 근거가 생기고 그 근거들을 서로 토론하고 결과를 내고 그걸 정반합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분은
뭐 최초의 그 문제가 된 운동 발언들만 하더라도 그 운동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찰이나 정반합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주장만 있더라고요. 주장만 있고 근거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 가치관이 아닌가라고 비판하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성공팔이라는 거를 접하게 된 건 사실 용호수님을 보면서였죠. 용호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성공한 듯한 느낌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더라고요. 마케팅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조가 문제가 한참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형사사건 하면 사실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런 부류들의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SNS에 벤츠 사진 올리고 좋은 오피스텔 아파트 사진 올리면서 비상장 주식, 비상장 코인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마켓 메이킹 팀의 영업사원들,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행태를 지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명시적 사기냐 아니면 그걸 환상을 통해서 다른 물품 파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호수님은 자기가 성공한 20, 30대 남성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의 영상을 소비하게 하고 자기의 뭐 굿즈 이런 것들을 파시고, 그리고 그 오리진 마인드라는 그 강의 사이트에서 그 레드필 코리아라는 분의 강의를 유치해서 팔고, 이게 존경받는 남자의 비밀이죠. 네. 그러한 행위나 행태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저도 사건을 다루면서 좀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전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느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종의 성공팔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다루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소송까지 맡으면 좀 진정성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저한테 소송 문의를 해 주실 때는 이제 이게 전형적인 사기가 좀 다른 게, 물론 제가 성공팔이를 사기라고 하는 거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띄었다는 거죠. 일부. 이 성공팔이라는 게 금액은 작고 숫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기는 금액은 크고 피해자 숫자는 적은 형태가 있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다들 뭐 소액이라서 피해 금액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개인이 선임해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형태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했을 때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고전적 의미의 사법 절차에서 얻어낼 수 있냐,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자청님을 은연자님인가요? 고발을 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샀는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 손해를 입혔다라고 해서 고발했는데, 사실 그거는 고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주 판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단체 소송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이 제일 유력한데, 그 형식을 통해서라도 손해 입증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할 수 있어서 현재 사법 절차에서 구제 방안이 있냐,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단계고, 그리고 단체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 연락을 개인적으로 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연락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소송 진행 자체는 고민해봐야 될 정도라서 현재 정도의 역할에서 저는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물론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일으키고 언론에서 지금 저를 인터뷰하러 오신 것처럼 이런 것, 성공팔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다면 그런 성공팔이에 대한 사법적 해결도 모색이 되어야겠죠.